안녕하십니까, 용인목수 윤선호입니다. 오늘은 형틀목수 진로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올려드리니까 목수 관련 진로 글들은 네이버에 원래 썼던 글들인데 그거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형틀목수가 제일 검색 조회수가 제일 높습니다. 다른 게 한 300, 400 정도 되면 형틀목수 혼자서 2000씩 찍거든요. 전국적으로 형틀목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에 비례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뭐 통계상으로요. 일단은 일손은 전국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물량도 전국적으로 많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 되는 법부터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되는 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냥 전문 기능학교를 입학해서 그 졸업한 후에 소개받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인력사무실 소장한테 말해서 형틀목수 목공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는 그런 경우가 없거나 혹은 옛날 80년대 얘기라고 하는데, 저도 한 2014년경에 파주에서 일했을 때 그런 권유를 받았었습니다. 인력사무실 소장한테. 못주머니 차볼 생각 없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좀 드물게 발생을 해요. 그냥 아무 인력사무실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장이랑 어느 정도 친분도 있어야 되고요. 어쩌다 일을 하게 돼서 형틀목수 반장들이랑 친해질 기회도 있어야 돼. 없으면은, 그럴 기회가 없으면 본인이 또 만들어서 가야 되고요. 그거 말고는 노동조합, 특히 형틀 쪽은 노동조합이 잘 되어 있고 또 많은 종류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서 형틀목수 팀의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다,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기능학교를 간다, 두 번째 인력사무실에 의탁한다, 세 번째 노동조합에 간다, 또 네 번째 인터넷 카페 구인구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워크넷이나 각종 취업 사이트에 형틀목수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골조인이라고 네이버에 큰 이제 철근이나 형틀 골조 작업을 하는 시공자랑 시공회사가 인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가셔서 그러니까 구직 구인 신청을 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 일을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인력사무실 잡부 단가가 최저 13이다 보니까 보통 초보 임금은 13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근데 제가 아예 초짜로 시작을 해도 노동조합에 있을 때는 한 15만 원 받았고요.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아예 생초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해도 15만 원씩은 주더라고요. 인력사무실 잡부 기준으로 초보자 임금을 책정을 하는데, 보통은, 예, 최저는 13인데 보통 거의 15, 16씩은 챙겨주시더라고요. 이제 일이 육체적으로 힘든 거 감안을 해서. 그리고 기능공이 되면 보통 20에서 22만원, 반장은 25만원. 노동조합 기준으로 가면 초보자부터 17만원이고 조공한 20만원, 기능공 22만원, 반장 25만원, 팀장 27만 5천원 막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요. 노동조합에 가면 뭐 유급휴일도 있고, 뭐 일을 안 해도 뭐 한 달에 뭐 유급휴일로 그냥 꽁으로 들어오는 일당도 많은데, 네, 돈을 원하시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셔도 돼요. 근데 단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특히 초보자한테는, 예, 기술 습득보다 돈이 우선하면 가입을 하시되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네, 할애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또 정확하게 얘기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고요.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오전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해요. 뭐 점심시간을 빼도 9시간 됩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뭐 대형 뭐 현대 포스코 삼성 뭐 이상 롯데 이런 대기업 현장에 가면은, 예, 출석 체크를 또 하거든요. 이제 아침에 아침 조회라고 TBM이나 출바스 미팅이라는 거 하기 전에도 출석 체크를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밥도 먹고 인원 체크도 해서 미리 하청사에도 조사해서 원청사에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7시 전에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6시 내외로 출근을 해서 각 팀 총무한테 자기가 출근했으면 또 알리고, 하청사에 또 보고하고, 그걸 또 다시 원청사로 보고를 해야 돼요. 아침에. 이제 원칙적인 근로시간 7시부터 5시인데 여러분이 출근해서 인원 체크까지 하는 시간 감안하면 6시 반이나 6시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 대기 시간까지 포함하면 6시부터 5시까지 일하신다 보시면 될 거예요. 1군 현장 기준. 대기업 관할 하는 현장이 아니라 좀 규모가 작거나 타워크레인은 한 대 분량이다 혹은 그거보다 더 적다, 그럼 보통 7시 전에 일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9시간이에요.
이제 대기업 현장 같은 경우는 좀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 퇴근 시간 좀 칼같이 빡세게 굴리는 편인데, 그런 대기업 현장이 아니면은 조금 널널하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점심도 한 11시 반에 먹으러 가라고 하기도 하고, 일 끝나는 시간도 한 4시 반에 그냥 바로 집에 가라고 해요. 이게 소장이나 팀장이 재량을 부려서 조금이라도 일의 피로도를 줄이고 일 시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대기업 현장에서는 얄짤이 없어요. 11시 50분 되면 딱 밥 먹으러 가세요. 4시 50분에 딱 정리 시작하세요. 딱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일 9시간씩 노동을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업계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이것 때문에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준수를 하자, 뭐 유급휴일 너 챙겨주자, 뭐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노동조합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비노조원한테는 거의 혜택을 안 주는 식으로 아주 이기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험도는 뭐 어떤 현장이나 마찬가지로 더 위험해요. 단지 이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현장이면은 안전 규정이 빡세고 또 안전 감시단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위험하게 작업할 일이 이제 목조주택이나 한옥에 비해서는 좀 적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분위기고요. 쓰지 않으면 과태료에, 또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성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큰 현장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안전 대책이나 안전 교육이 제일 빡세게 이루어지는 곳이 골조 현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고 발생률은 애초에 전국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고 일하는 물량이 많으니까 사고 발생 건수는 많은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고 발생률이나 뭐 재해율은 비교적 적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일을 주 52시간 초과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피로해서 다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불안전하게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섯 번째, 근무지는 형틀 목수는 물량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목조주택이랑 다른 현장에 비해서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형틀 목수를 하시면은 집 주변에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높아요. 다른 경우에는 목조주택 같은 경우나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일이 너무 없어서 전국구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형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량이 많고 뭐 건물, 빌딩, 빌라, 원룸, 아주 큰 건물, 쇼핑센터, 뭐 구청, 아파트, 각양각색의 건물들이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다 보니까 진짜 물량 자체는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다른 직업에 비해서 대마 혹은 업무상 휴일 혹은 공정상 휴일이라고 하죠. 그런 게 발생하는 게, 비가 오면 물론 쉬긴 하는데, 비가 올 때 만약 1층이 완성됐다 그러면 거푸집 해체 작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래봐야 엄청나게 바쁜 내장 목공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하겠지만은 비교적은 공수가 좀 많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불경기의 영향도 받긴 하는데, 큰 골조 공사는 비교적 불경기에도 어느 정도 대비책이 있는 게, 내장 공사 같은 경우 해봐야 길면 일주일에서 열흘인데, 그거 끝나고 나면 공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불경기 여파가 미치면 바로 영향력을 받는데, 골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불경기의 여파가 다가와도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불경기의 여파를 조금 덜 맞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진행한 공사 계속 해야 되니까요. 불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끝난 후에 여파가 미치니까 적어도 내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한 3, 4개월 혹은 공사가 길어지면 한 1년까지는 그래도 근속은 보장이 됩니다. 불경기 여파가 미치는 영향력이 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아요. 불경기 때문에 일을 거의 못 받거나 안 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 노는 경우도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기업이 관할하는 현장이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너무 추워서 얼지 않으면은 난방 작업까지 해서 콘크리트 어떻게든 다 양생 붙입니다. 방수포를 덮고 안에다가 난로를 피워서 그런 식으로도 양생을 해서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현장 같은 경우에 일이 쭉 줄어드는데,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라도 양생을 해요. 그리고 작은 현장도 그렇게 양생을 해가지고 겨울에도 공사를 진행합니다. 보통의 편입감과 달리 겨울 공사가 조금 더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지만은, 일단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되면은 이제 본인들이 운이 좋거나 아니면은 현장을 잘 만나면 겨울에도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랑 계절 변동에 영향력을 아예 안 받지는 않아요.
비교적 그런 여지로 이제 버틸 수 있는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전망을 두고 얘기하면 한옥목수랑 목조주택 목수에 비해서는 전망이 조금 좋은 편이에요. 단지 이제 불법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제일 많이 붙는 분야이고, 노가다 하면은 바로 직결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고 또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령대가 전체적으로 높고요. 그 다른 현장일을 해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 골조 현장 나이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환갑 내외시고요. 마흔조차도 이 현장에서는 마흔 중반이나 초반도 젊은 축에 속해요.